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의 이재진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다고는 추가 합격이 많이 도니까 점수가 부족해도 지원하면 합격이 가능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주제를 갖고 온 이유는 최근 3년, 4년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 저를 찾아오신 학부모들께서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물어보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군 지원 전략을 갖고 오셨냐라고 여쭤보게 되면 설명회든 어디를 가든 간에 점수가 부족하면 다군이 합격이 많이 도니까 잘 기다리면 붙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고민해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선 현황을 좀 볼까요? 우선 통계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소재 대학 중에서 다군이 많이 돈다고 하니까 다군 중에서 모집 정원의 4배수 이상, 그러니까 10명 정원인데 추가 합격이 40번 이상 나간 모집 단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탑이 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8명 정원에 97번까지 붙었고요. 중앙대는 다 고민하시잖아요. 다군의 주력군.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경영경제대학은 정원 143명에 1635번까지 합격, 간호학과는 699번까지 합격이에요. 국민대 KMU, 인터내셔널, 베이지스쿨은 10명 정원에 43명. 이걸 딱 봤을 때 예비가 많이 도네? 정원에 4배수 이상 빠지고 여기는 12배수, 11배수까지 빠지니까 점수가 많이 빠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좀 모자라도 붙겠지. 자연계볼까요? 자연계 탑은 인하대입니다. 의예과가 9명 정원에 그 뒤로 86번까지 붙었어요. 9.5배수. 중앙대 소프트웨어가 48명에 347번까지 붙었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실 법도 해요. 예비 많이 빠지니까 점수 많이 빠지지 않겠냐. 근데 이게 조금 실제 입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보고 실제 모의 지원 현상과 비교해보게 되면 반드시 그러진 않아요. 전국에 있는 대학을 다 조사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122개 대학 정도의 추가 합격 현황을 분석해봤을 때 이 앞에서 말한 주제 다군이 많이 빠지니까 내가 좀 점수가 부족해도 기다리면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과들은 대략 1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다음에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볼까요? 간만에 또 써보겠습니다. 자, 동덕여대입니다. 왼쪽은 동덕여대 2020학년도 입시 결과예요. 동덕여대가 설명드리기 좀 좋은 게 나군 모집단위하고 다군 모집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나군과 다군 비교 가능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 오른쪽은 지원 참고표의 지원 가능 점수입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가장 많이 추가 합격이 돈 모집단위는 나군 같은 경우에는 영어과 43명이에요. 다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돈 게 여기죠. 경영학과. 그리고 자연계는 컴퓨터학과예요. 많이 빠졌으니까 입시 결과도 제일 낮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법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군부터 볼게요. 제일 많이 빠졌죠. 84.24예요. 수능 평균이. 그런데 83.4, 84.02, 84.1 영어과보다 추가 합격 등수가 더 적은 학과가 입시 결과가 더 낮아요. 지원 참고표 위치를 볼까요? 영어과가 252 정도 돼요. 249, 246, 246.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입시 결과가 낮으니까 입시 결과가 선호도가 낮으니까 입시 결과가 아니라 선호도가 낮으니까 입시가 낮게 나온 것 뿐이지 영어과가 많이 돌았다고 해서 특별히 입시 결과가 왕창 무너지던가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관심 있어 궁금해하는 다군 볼까요? 다군 경영학과 제일 많이 빠졌어요. 55명이 빠졌습니다. 입시 결과 보면 86.53이에요. 제일 높죠? 자, 그러면 이것도 비교해볼까요? 지원 참고표를 보시게 되면 중어, 중국학과랑 사회복지학과랑 지원 참고표의 선호도가 비슷해요. 선호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추가는 사회복지가 좀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추가 합격이 얘가 더 많이 빠졌으니까 얘가 입시 결과가 더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자, 자연계 볼까요? 자연계는 컴퓨터 공학과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입시 결과는 높죠. 이상하잖아요. 아니 추가 합격이 많이 이루어지면 성적이 많이 내려가니까 나한테까지 점수가 모자라도 나한테까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고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학의 입시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 대기업이나 학불 자료 이런 것 때문에 대학에서 입시 결과를 왜곡하거나 적당히 가공해서 발표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요즘은. 그래서 만약에 입시 결과 잘 올라갔다고 하면 여러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학에서 입시 결과를 생뚱맞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많이 빠진다고 해서 우리한테 득될 게 없어요.
의외로 좀 자연히 보시게 되면 적게 빠진 정보통계학과가 좀 점수가 주저앉았죠. 여기서 볼까요? 이쪽 다분에서 20명밖에 안 빠진 경제학과가 입결이 좀 낮습니다. 나군에서는 뭐예요? 제일 점수 낮은 거는 83.4 여기 그거 국문학과예요. 그러니까 추가 합격 현황, 추가 합격의 등수랑 입시 결과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분에서 추가 합격이 많이 되니까 내가 점수가 모자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되고요.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추가 합격이 돈난 얘기는 시작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최초 합격자 이 꼴찌 다음부터 쭉 뒤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이냐? 정원이 여기가 10명이에요. 그럼 45명 빠졌던 얘기는 11등부터 뒤로 45명이 도망갔다는 얘기잖아요. 즉 10등, 11등 그 점수가 되게 중요해요. 그 점수에서 뒤로 쭉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처음부터 빠지는 점수가 몇 점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걸 이제 고민하지 않고 자꾸 빠지는 이 순위만 보니까 많이 빠지면 점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실제 이거 지원자의 분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다군입니다. 실제 다군에서 모집단이 큰 대학들, 예를 들어서 중앙대, 그 다음에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자의 분포를 갖습니다. 뭐냐면 X축은 등수예요. Y축은 점수고. 그러니까 이 모집단위 같은 경우는 앞에서 지금 보여드렸듯이 자, 요걸 제가 앞으로 넘길게요. 여기 중앙대 소프트웨어 대학과 좀 비슷하죠. 뒤에서 보였던 그래프는 다군에서 중앙대 소프트웨어 대학과 좀 그래프가 비슷합니다. 자, 요 파란색은 최초 합격자예요. 즉 1등부터 50등까지 최초 합격자고 51등부터 350등까지 추가 합격자예요. 그리고 350등 뒤부터는 불합격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추가 합격자가 굉장히 넓죠. 길잖아요. 왜냐하면 50등부터 350등까지 추가 합격이 300번이 나갔으니까 추가 합격 범위가 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래프 다시 그려볼까요? 최초 컷이 758이고 최종이 750인데 산술적으로 요 점수를 인원으로 나눠보게 되면 한 명 빠지는데 0.023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10명이 떨어지든 100명이 떨어지든 간에 점수는 많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즉 8점. 여기 보죠. 8점이죠? 8점에 무려 얼마? 300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도 점수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고, 또 하나 다군이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부모님들께서 자꾸 다군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에 내가 실제 위치상 여기쯤 있어도 데이터와 무관하게 씁니다. 써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최초 컷이 758이라 약간 올라가는 경향을 가져요. 왜? 이쪽에서 애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의 지원상에 없었던 애들이 실제 지원할 때 내가 점수가 부족하니까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실제 모의 지원을 보게 되면 이쪽 뒷부분에 있는 아이들은 잘 못 써요. 왜냐면 모의 지원에서 추가 합격 뜨게 되면 실제 지원할 때는 겁나서 잘 못 써요. 다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돈대잖아요. 추가 합격이 많이 돌고 점수가 많이 빠진대잖아요. 그러니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터워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가고 실제 원래 내려갈 정상인데 이것도 약간 올라가요. 그래서 다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예상치보다 컷도 올라가고 다군에 대한 기대심이 때문에 촘촘히 물려드니까 앞에서 동덕여대의 사례를 보듯 다군이 추가 합격도 많이 돌아서 예비가 많이 돌고 해서 컷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 메커니즘은 이런 기대심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적이 좀 부족하시면 다군, 추합이 많이 도는 학과를 고르실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거 좀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다군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추합이 많이 도니까 내가 점수가 부족해서 쓴다 이런 관점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좀 컨설팅을 진행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러한 심리가 다 있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서 나한테는 불리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한테만 유리한 대학은 없어요. 모두한테 유리한 대학은 있지 나한테만 유리한 대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틈새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심리전이라고 하잖아요. 심리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도 쓰기 어렵고 너도 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심리전이에요. 정시에서는. 다군은 심리전이 안 되잖아요. 그냥 모집 인원 많고 추합 많이 되니까 너도 쓰고 나도 쓰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모자랄 때 내가 의외 결과 자꾸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펑크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10,000원을 들고 20,000원짜리 물건을 사는 그 느낌 펑크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학생들을 만나봤을 때 그런 펑크라던가 점수가 모자라도 조금 우주상향을 하고 싶을 때는요, 저는
가나군에서 찾으라고 의견을 드려요. 왜냐하면 보통 저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 그럴 겁니다. 가나군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신중하게 고민하시잖아요. 신중하게 이게 될까 말까, 이거 불안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군은 좀 큰 부담 없이 던지잖아요. 그럼 가나군 같은 경우 내가 조금만 이상하면 학과를 바꾸면 대학을 바꿔요. 그러면 모의 지원과 실제 지원 사이에서 괴리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찾았어야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최근 3, 4년 동안 제가 상담할 때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였던 다군은 추가 합격이 많이 도니까 내가 점수가 부족해도 좀 써보면 붙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결론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대부분 그런 심리를 가지고 정시 다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생각보다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틈새 전략, 내가 좀 남들이 안 가는 길을 좀 가고 싶다. 점수가 부족해도 좀 내가 상향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내가 쓰기도 좀 어렵고 남들도 쓰기 좀 버거워하는 그런 가나군에서 찾아보는 게 낫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